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 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알면서도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위원장이자 안방 대감 트러스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서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쌤이 설 연휴 끝나고 처음 나오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네, 잘 보냈습니다. 역시나 예상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또 저희 잡정보센터 대표 게임돌이로서 네네. 연휴 때도 게임을 그렇게 하시는지. 지금 그래서 새롭게 하나 지금 하려고 또 알아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 하려고요? 네, 하나 또 만렙을 찍어가지고 진짜 잘하시나 보네요. 네, 또 노는 것도 열심히 놀려고 합니다. 집에서 어떤 사모님의 네. 눈치나 그런 게 없으신지. 되게 건전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 게임을요? 게임 뭐 과연 집에 안 그럴까요? 그런가요 또? 네, 다른 집에서 이제 박혀가지고 하니까 좋아하긴 하던데 모르겠네요. 밖을 또 안 네.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술 마시러 나가는 남편 혹은 네네. 집에서 게임만 하는 남편 어느 분이 더 똑같죠? 표정 이렇게 무섭게 할 일입니까? 똑같지 않나요? 똑같죠. 네. 그래요? 나랑 놀지 않으면 똑같다. 잘 들으셨죠? 네, 그럼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그래도 게임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럼 오늘 겜돌이 진원쌤의 주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취업준비생이라면 구인구직 취업 포털 사이트를 한 번쯤은 다 이용해 보셨을 건데요. 네. 지원 기업에 대해서 자유롭게 편집이 가능하고 바로 즉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취업준비생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능이지만 어떻게 보면 홍보라든지 다른 활용도로 지금 되고 있어서 취업준비생들이 피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공채를 앞두고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취업 관련 커뮤니티에 이력서 공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해두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비슷한 류의 글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같은 취업 고민을 함께 나누는 취준생들의 댓글은 대부분 비관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이력서를 공개를 해봤지만 원하는 직무나 관련된 기업에서 연락이 오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요. 다음 사례와 함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 중이던 A씨는 최근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한 업체로부터 채용을 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사기꾼들한테 속았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은 밴쿠버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뉴욕 사무실 총괄 개념으로 일을 맡긴다면서 $2,000짜리 선불 체크를 보낼 테니까 A씨의 계좌에 입금을 하라고 요청을 했고요. 얼마 후 선불카드를 구입해서 번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A씨가 체크가 제대로 입금됐다는 최종 확인이 되면은 그때 카드를 구입하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입니다. 또 다른 취준생 B씨는 최근 취업 사기를 당할 뻔한 일을 가까스로 넘겼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그는 이력서 공개 후 원하던 직무의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 약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서 보니 설명과 다르게 이 중소기업이 다단계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 외로도 취업에 피해를 입은 취준생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공개된 이력서로 인해 취업 사기에 노출된 취준생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입니다. 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송쌤도 취업 컨설턴트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주변의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취업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사실 다 취업 포털 사이트에 등록을 많이 해놨어요. 네. 요즘에는 사실 공채도 되게 많지만 정말 수시 채용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루트 외에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놓는 게 사실 일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등록을 해놓으면 사실 괜찮은 기업들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에서 연락이 오면 좋으나 많은 부분에서 대출이라든지 분양
또는 이제 보험 영업 전화 같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연락을 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시 한번 클로즈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실제 이제 채용 제한은커녕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회사 이제 그 취업 준비생들은 많은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험업계의 경우에는 대기업을 막론하고 이제 금융 전문가 과정을 이제 모집한다고 해서 실제 취업 준비생들 어떻게 보면 현혹을 해서 나중에는 보니까 이제 보험 영업하는 담당자를 채용하는 거다라고 네. 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어저께도 이제 한 친구가 어느 이제 생명이 합격을 했다라고 해서 기분 좋게 왔는데 알고 네네. 보니 또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고. 가고 싶은 길이 맞으면 가는데 실제 이 부분은 보험 영업의 길이다라고 하니까 본인은 이제 채용 취소를 했던 경우가 있고요. 실제 이제 여성의 경우는 정말 심각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불법 아르바이트 알선의 하나의 이제 표적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노래 주점이라든지 마사지샵 또는 토킹바 또는 실제 이제 심지어 유사 성행위 업소에서까지 실제 구직자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네. 현혹할 때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언급하지 않고 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이제 수익이 확보된다라고 해놓고 한 시급 4만 원 정도의 손님들과 대화하는 정도로만 하면 된다라는 이제 그 문구를 쓰기 때문에 실제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이제 그 이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취업 시장에서 조그만한 경험이라도 그게 강점이 되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더 이런 정보에 흔들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사례까지 듣고 나니까 네.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이트가 사실은 사이트가 커지려면 많은 취업 준비생들과 많은 기업들이 동시에 가입을 해야겠죠. 네. 사실은 그래서 이 채용 사이트의 입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오면 좋지 그 질이 어떠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곳이고 취업 준비생들의 지금 어느 정도 힘든지 안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 특정 업체를 거르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꼬집고 확실한 개선을 좀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오면 좋긴 하겠지만 이렇게 나쁜 사례들이 많아진다면 결국에는 취준생들이 이용하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서 맞습니다.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등록을 할 때 별다른 뭐 점검 같은 게 없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떻게 등록을 하냐면 저희 회사도 등록을 해놨어요. 네. 근데 어떤 정도만 등록이 되냐면 사업자를 하려면 소위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국세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그 사업자 등록번호만 갖고 있으면 실제 그게 어떤 서비스업이고 어떤 이제 다른 퇴폐라든지 뭐 그런 거라든지 상관이 없이 바로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사업자 등록 번호만 있으면 바로 가입이 돼버리는 실정이다 보니까 전혀 이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이트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그러면 취업 준비생들이 연란 제한 업종이라든지 연란 제한을 하는 기업들의 등록을 좀 해놔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버튼도 잘 보이지도 않고 실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어느 곳에서 연락을 올지 모르다 보니까 등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이렇게 별다른 인증을 거치지 않은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 취준생들 개인 정보를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건데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심각하죠. 지금 이게 이력서라고 한다면 보통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뭐 일단 뭐 신체 네. 정보도 들어가 있을 수 그렇죠. 있고요. 뭐 나이. 주소도 들어가 있고 네. 핸드폰 번호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공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주민등록번호까지도 사실은 등록이 돼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개인 정보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노출된다고 볼 수 있고 전혀 원하지 않는 곳들에 대해서도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2차적으로 어떻게 퍼질지도 모르다 보니까 실제 정말 개인정보의 노출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정 사이트의 경우에는 안심번호 서비스라든지 실제 이제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으나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이미 퍼진 자기소개 이제 이력서라든지 전화번호 같은 부분은 2차로 이제 퍼진 부분, 소위 이제 헤드헌팅 업체라든지 아니면 그 채용 구직 사이트를 넘어서 개개인 서치펌에서 따로 관리를 하는 베이스에 들어가면 또 걷잡을 수 없이 또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아직 장치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애초에 법적으로 네. 이걸 제한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4조에 따르면 실제 정보 주체, 그러니까 취업준비생이 먼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구직 사이트 같은 경우는 실제 만약 구직자가 이력서를 비공개로 전환할 때는
이를 완전히 폐기할지 또는 기업이 가지고 있어도 될지 선택권을 줘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취업준비생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조치해 놓은 곳이 없기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실정이고 빨리 이 부분은 법적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구직 사이트들에서 빨리 좀 손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결국에는 법이 완전하게 네.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고 취준생들이 스스로 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태도로 좀 임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구직 사이트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만약 취업 준비생들이 한다면 실제 헤드헌팅 업체에서 연락이 많이 올 거예요. 네. 만약 2차로 퍼졌을 경우에는 헤드헌팅 업체에서 연락이 올 경우에 보통은 관심 없어요 하고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실제 내가 폐기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폐기해달라. 나는 이런 전화 받고 싶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일단 그 회사에서 이제 폐기를 이제 하는 관례 요청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폐기를 요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취준생들도 취준생들이지만 취업 포털 사이트가 네. 온전히 취준생들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네. 조치들을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나마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취업준비생의 권리 향상이 되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작년 말에 고용노동부가 직업안정법의 명칭을 직업안정 및 고용 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고용 서비스 또한 하나의 정말 중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유료 직업 소개, 헤드헌팅법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담당자가 1, 2년에서 한 번씩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의무적으로. 이런 것이 실제로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실제 취업준비생들에게 피해로 안 이어질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보다 조금 더 강력한 이제 페널티가 좀 부과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지난달에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최근에 취업 이제 준비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제 그 취업 제도인데요. 이 취업 성공 패키지가 민간 위탁업체에게 맡기게 되거든요. 근데 민간 위탁업체의 실적이 보통 취업 준비생들의 합격률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합격률이 높으면 그만큼 이제 실적이 높고 성과급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취업 알선해주는 위탁 업체들이 실제 개인정보를 막 뿌리는 경우가 또 발생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고용노동부에서 적발을 해서 50개 업체한테는 경고를 하고 이것들을 심각하게 사용했던 그 6개 업체에서는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점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긴 네. 한데 부족한 부분이 아직은 많은 것 그렇죠. 같아서 진호 쌤이 마지막으로 좀 짧게 촌철살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AI 요즘에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AI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소위 내가 구직 이력서를 등록해놓고 가고 싶은 회사를 명확하게 등록해놨으면 거기서 매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활용 안 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구직 사이트가 이제 개인의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갑질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AI를 잘 활용해서 필터링 할 거 제대로 하시고 맞춤형으로 취업 정보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고 또 바로 취업준비생에게 이제 연락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직 사이트에서 연락이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통해서 바로 전화 오는 게 아니고 구직 사이트에서 중개가 될 수 있게끔 활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